네, 클쌤입니다. 저번 시간은 다항식에 대한 덧셈을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곱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역시 말했던 것처럼 이번 시간 개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숙달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가볍게 그냥 산책한다는 생각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할 때는 지수 법칙이란 걸 써먹어요. 지수 법칙. 요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음, 같은 값을 여러 번 연속으로 곱할 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곱하기 2 얘를 뭐 한 100번쯤 곱한다. 그러면 2를 100번 쓰기가 힘들잖아. 사실 그게 99번인지 100번인지 101번인지 그 판단하는 것도 힘들 거고. 그래서 2라는 값을 연속으로 100번 곱합니다를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기로 했지. 그래서 명칭이 이 수는 같은 수 대상이 되는 이 수는 밑에 있다고 해서 그다음에 횟수 몇 번 곱할 건데 횟수는 위에다가 조그맣게 쓰고 이름을 지수라고 정했죠. 그래서 이 지수 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했던 내용이라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봅시다. 만약에 이런 게 있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2를 3번 곱하고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 내용이거든. 처음에 있는 것은 2라는 대상을 연속으로 3번 곱하는 거지. 2라는 대상이 있는데요. 얘를 연속으로 3번 곱할 거예요. 뒤에 나오는 연산이 곱하기 되어 있고 뒤에 나오는 것은 2라는 대상을 2번 곱할 거예요. 2라는 값을 2번 연속 곱할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똑같은 2라는 대상을 몇 번 곱하고 있습니까? 3번과 2번 합쳐져 가지고 5번 곱하게 된다는 거지. 3번과 2번이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라는 대상을 3번 그리고 2번 해서 총 5번 곱하게 되었습니다. 2의 5제곱. 참고로 지수를 읽을 때는 순서를 뜻하는 서술을 읽으세요. 기수를 읽지 말고 수에는 기수와 서수가 있는데 제곱, 세제곱, 네제곱, 5제곱 이렇게 서술을 읽으시고 뭐 3제곱, 4제곱 이렇게 읽진 않습니다. 그래서 2의 5제곱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러고 똑같은 거야. 잘 하잖아 여러분들. 및 대상이 A인데요. 걔를 n번 곱하고 또 n번을 더 곱했어요 해서 이렇게 나타낸다. 그 다음에 얘를 n번 곱한 게 있는데 요 전체를 또 n번 더 곱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2의 세제곱이 있는데요. 요 전체를 제곱해 버릴 거예요. 해서 치수가 겹쳐 있는 경우에 그럼 얘는 뭐냐면 대상을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안에 2의 세제곱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값이야. 이게 하나의 값이고 얘를 몇 번 곱하냐면 2번 곱할게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럼 2의 세제곱이라는 값을 사실은 우리가 이게 8이라는 건 금방 나오잖아. 이런 2의 세제곱이라는 값을 몇 번? 2번. 2의 세제곱. 2번 연속으로 뭐한다? 연속으로 2번 곱한다. 이런 의미잖아. 그러면 이건 앞에 나왔던 거랑 같은 의미네. 앞에서 곱하기로 연결됐을 경우에 지수 3과 3을 뭐한다? 더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2의 3 더하기 3이 될 건데 여기서 살펴볼게. 이 3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은 3이라고 하는 대상을 연속으로 2번 곱한 거지. 그래서 이 해석을 이렇게 하자는 거야. 2에 3 곱하기 2로. 왜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하는 거냐면 앞에 등장한 지수의 값이 3과 2이기 때문에 얘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건데를 알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3과 2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과 2를 곱한 결과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2의 6제곱. 그래서 몇 제곱 있는데 또 전체가 거듭제곱되어 있다면 요 지수와 요 지수는 서로가 곱하기 관계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a라는 값을 n번 n번이니까 서로 뭐하라? 곱하라. 이렇게 계산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a의 m제곱이 있고 b의 n제곱이 있는데 요 전체를 l번만큼 거듭제곱하라. 수로 또 예를 들어 봅시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 있는데 걔를 제곱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알맹이를 두 번 연속 곱하는 겁니다. 그치? 근데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과정을 다 아니까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배운 것처럼 곱하기 연결, 이 거듭 제곱되어 있는 지수들은 서로 뭐하라? 곱해라 해서 3과 1을 뭐하라? 2에 3과 1을 곱하라. 그리고 연결은 곱하기 3에 4와 1은 뭐하라? 곱하라. 그래서 2에 6제곱 곱하기 3의 8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은 말씀하세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아는 내용이라서. 그럼 얘 마찬가지겠지. A에 M과 L을 뭐하라? 곱하라. 그 다음에 B에서 N과 L을 뭐하라? 곱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미 익숙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조금 지수법칙 중에서는 나름 그래도 이제 복잡하다라고 나오는 내용인데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이런 경우 사실은 얘는 원래는 어렵지가 않은 내용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기가 있으면 나누기 뒤에 있는 것이 기준값이거든. 분모. 그래서 A의 N제곱분의 앞에 있는 것이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잖아.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에 해당돼요.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 있으면 얘가 분모야. 2의 제곱분의 얘가 분자 2의 4제곱. 근데 얘를 일일이 풀어보면 2가 몇 번? 2가 한 번, 두 번 곱해져 있고 2가 몇 번? 4번 곱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약분을 하겠지. 분모 분자에 나누기 2 하면 1, 1 될 것이고 또 나누기 2 하면 1, 1 될 것이고 분모가 1 곱하기 1이라서 1로 변하겠지. 1분의 2가 몇 번? 2가 두 번. 근데 왜 두 번밖에 안 남았냐? 원래 분자에 4개가 있었는데 분모에 있는 개수만큼 2개만큼 약분되어 사라졌어. 소거되었어. 그래서 2가 2개 남아있어요 라고 계산되겠지. 그래서 사실은 요게 요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A의 M제곱 분자의 개수에서 분모의 개수만큼 빼면 끝나. 근데 문제가 M이 N보다 더 큰 값이면은 여기 등장하는 M 빼기 N이 0보다 크다?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N이 더 커버리면은 얘가 음수로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문제가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루는 지수는 어떤 범위에서 다루냐면 아직까지는 자연수 범위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지수에 이렇게 음수가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지수의 자연수 외에 다른 수를 쓸 수 있게끔 자격을 안 줬어. 왜? 아직은 그 개념에 대해서 지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안 배웠기 때문에 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안 배웠기 때문에 자연수 외에 다른 수를 생각해서 쓰기에는 조금 무리다 싶은 판단을 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과정을 겪는다, 배운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주 간단해. 그냥 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 지수가 어떤 수로 표현돼야 된다고? 자연수 범위 내에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요 나누기가 나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서 약간 복잡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자. 다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얘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겠지.
뒤에 있는 게 분모, 앞에 있는 게 분자. 그래서 A에 M 빼기 N 제곱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얘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언제 얘를 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M이 더 커서 누구보다 N보다 빼더라도 얘가 자연수로 나오는 경우에 됐나?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M과 N은 자연수라는 가정하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값이 1이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 그러냐면 예를 들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야. M인데 얘가 똑같이 M이야. 똑같아. 근데 얘는 두 가지 해석 가능한데 2의 세제곱분의 2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2를 몇 번 곱했다고? 3번. 2를 3번. 나누기 약분 다 해버리면 결국에는 1분의 1 나오는 거잖아. 값이 1이야. 이렇게 해도 값이 나오고요. 아니면 전체를 통째로 보세요. 이거 얼마야? 8. 이거 얼마야? 8. 나눴어. 분모랑 분자는 같은 값이네. 얼마? 1. 그래서 m과 n이 만약에 어떠한 값을 가진다면 같은 값을 가진다면 어차피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은 서로가 똑같은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그럼 쌤 2의 세제곱에서 빼기 3 일반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계산할 거라면서요. 그러면 2의 0제곱이 되네요. 2의 0제곱이야. 근데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 배울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역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은 그대로거든. 근데 뒤에 있는 요 지수가 먼저 앞으로 와. 그리고 빼기 m 분의 1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역수의 개념은 아니지만 역수처럼 이렇게 써지는 경우가 있거든. 언제 그렇게 써지냐? 이제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지. n과 n인데 크기가 n이 더 클 경우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얘 때문에 약간 복잡해진 거야. 왜? 얘를 자연수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요?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분모의 2가 3번이거든. 한 번, 두 번, 세 번. 분자 2가 2번이거든. 나누기 2 하면 분모자 나누기 2 하면 약분 되어서 1, 1. 약분 되어서 1, 1. 결론이 뭔데? 2가 원래 3개 있었는데 분자의 개수 2개만큼 약분되어 소거되었어요. 그리고 분자는 다 약분되었으니까 1만 남았어요. 해서 얘가 2분의 1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 3이 뭔데? 뒤에 있던 3. 2가 뭔데? 앞에 있던 2. 그래서 뒤에 있는 개수가 더 많다 그러면 뒤에 있는 개수에서 앞에 있는 개수를 쓰는데 그 값이 분모로 가버리고 분의 1로 된다. 근데 이러한 내용도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다 잘 익혀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호 판단 잘 하시고요. 양수를 여러 번 거듭 곱하는 것은 양수지만 음수를 여러 번 거듭 곱할 때는 짝수를 거듭 곱할 때는 양수화 될 것이고 음수를 홀수 번 여러 번 곱할 때는 음수 그대로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 부호 판단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이런 것도 잘 하잖아요 여러분들. x 플러스 y가 있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거 이거 어떻게 전개할 건데 이건 이런 거지.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길이가 얘가 x만큼이고요. 얘가 y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a고요. 이게 b고요. 이만큼이 c에 해당돼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지. x 플러스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이 전체 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 세로 전체거든. 해서 요 가로 전체 곱하기 세로 전체 하는 거나 요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조각들을 합해가지고 전체 넓이를 비교하는 거나 같은 넓이를 말한다는 거.
이거 중학생 때 봤죠? 그래서 얘는 ax, 가로가 x, 세로가 a니까 이만큼은 bx, 가로가 x, 세로가 b니까 이만큼은 cx, 가로가 x, 세로가 c니까 다음에 이만큼은 ay, 가로가 y, 세로가 a, 그럼 얘는 by, 얘는 cy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들을 각자 다 더해버리면 원래 x 플러스 y 곱하기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를 곱한 거랑 같은 넓이입니다. 성립합니다. 요거를 중학생 때 연습을 해봤을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잖아. 앞에 기준 하나 잡아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분배하고요. 뒤에 기준 잡아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분배를 하세요. 써보면 ax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y 기준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ay 플러스 by 플러스 cy 된다. 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로 되어 있는 식을 낱개의 항으로 다 풀어버리는 것을 전개한다. 펼친다는 얘기지. 전개한다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전개하라 그러면 이렇게 다 펼쳐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인데 뭐 오늘 이번 내용도 쉽다 그랬죠? 마지막 내용인데 덧셈도 어떤 성립하는 성질이 있었잖아. 덧셈이라는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의 항을 교환해도 성립한다. 교환 법칙. 덧셈만으로 연결됐을 때 앞에 것들을 먼저 결합해서 계산하고 뒤에 걸 하는 거랑 뒤에 항들을 먼저 결합해서 계산하고 앞에 항을 더하기 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다. 이거 성립했죠? 곱셈에서도 성립하는 법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곱셈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교환 법칙은 연산에 대한 앞에 뒤에 자리 교환이라 그랬지? 교환, 무엇의 교환? 자리 위치 교환. 위치 교환해서 a 곱하기 b가 있는데 사이 곱하기로 생략한 겁니다. 문자와 문자의 곱이니까. 얘는 곱하기라는 이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 앞에 뒤에 위치를 바꿔도 즉 BA 하더라도 서로 같다. 뭐 성립하죠.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두 번째, 결합 법칙. 결합은 덧셈에서 했던 것처럼 항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앞에 걸 먼저 결합해서 계산하고 뒤에 걸 나중에 계산하는 거랑 뒤에 거를 먼저 결합하고 앞에 걸 나중에 계산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다. 언제? 곱셈만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덧셈 법칙에서는 덧셈만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지금은 곱셈 공식이니까 곱셈에 대한 법칙이니까 곱하기만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더라. 마지막 세 번째는 분배 법칙. 이거 방금 전개한 거랑 관련된 내용인데 어떤 항이 있고요. 괄호 안에 어떤 항이 이렇게 두 개 들어있어요. 얘는 이렇게 분배해서 AB 더하기 BC라고 쓴 거랑 같습니다. 또는 곱하기가 뒤에 있어. 여기에 더하기 되어 있고 곱하기가 뒤에 있는 경우 앞으로 좀 당겨 써볼게요. A, B가 있는 얘들이 더하기 되어 있고 이 곱하기 전체에 C가 곱해져 있는 경우 그럴 때 이 C를 한 번, 두 번 해서 AC 더하기 BC라고 분배를 해주더라도 좌우변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다.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곱하기에서는 어떤 법칙이 성립하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법칙의 내용이 뭔데 알고 있으면 되고 나와 있는 계산식 과정에서 어떤 법칙이 적용되었다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였냐면 곱하기를 다항식끼리 곱하기를 할 건데 지수 법칙을 이렇게 써먹어라. 이게 제일 내용이 많았지. 지수 법칙을 이렇게 써먹을 건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서 지수가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나누기 나왔을 경우에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 요게 살짝 다른 거에 비해서는 번거로운 파트인데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이유가 지수가 자연수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개하는 거 이거 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곱셈에서 성립하는 법칙이
이런 거 세 가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있다는 것. 이 정도 아시고 문제 풀어서 문제 답이 나오고 하면은 요 내용까지는 정리가 웬만큼 된 겁니다. 요까지는 좀 쉬웠고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외워야 할 것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일부는 중학생 때 끝낸 거라서 그게 잘 되어 있다면 뒤에 일부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부터는 외워야 할 것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밀려버리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요까지 빨리 끝내놓고 다음 시간에 조금 이때까지 했던 것보다는 한 3배 정도 노력을 더 많이 한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세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